듣고 말을 할 때 말이죠. 그런 뜻에서 어법이라고 제가 어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뭐 첫 번째 시간인데 문장의 구조하니까 뭐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뭐 다를 게 없죠. 영어가 이렇게 5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5가지 형식을 굉장히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옛날 방식이다 뭐 그러는데 뭐 옛날 방식이고 지금이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어의 뼈대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런 말 오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씁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긴 강의는 아닙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그 건물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건물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빌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빌딩에 여러 가지 그 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무슨 뭐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무슨 뭐 1층 도면을 보면 뭐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빌딩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빌딩의 구조가 어떤가? 그러니까 어디는 무슨 1형식이라는 방이 있고 어디는 2형식이라는 방이 있고 3형식이라는 방이 있고 이래서 이런 모든 5가지 형식이 모여야 하나의 빌딩이 완성한다는 겁니다. 영어라는 빌딩이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그 형식 안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방 안에는 그 또 벽돌들이 있겠죠. 뭐 화장실을 이루는 벽돌, 즉 타일이나 무슨 바닥에 무슨 뭐 방수용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벽돌들 하나하나의 벽돌 그 자재들은 뭐냐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그죠? 그것이 하나하나의 단어. 그러한 벽돌 하나하나가 이루어서 하나하나의 방을 이루고요. 그 방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거고 요런 5가지가 모여야 영어라는 건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요 뼈대를 모르시고는 영어를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영이나 골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영에 있어서 이론 교육이다. 지금 하시는 것이 이론.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장구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법으로 쳐야 되고 이러이러한 법으로 팔을 휘둘러야 된다는 그러한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형식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형식은 5가지로 건물은 5가지 형태로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방들을 이루는 그러한 그 품사라고 우리 그 벽돌을 품사라고 부릅니다만 그 벽돌 품사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뭐 이렇게 8가지로 주요 8품사라고 분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럼 동명사는 뭐요? 뭐 분사는 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 동명사는 명사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분사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게 주요 품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다 나왔지만 관사 같은 거는 주요 품사라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8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듣고 말하실 때 꼭 필요하니까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 8가지 꼭 외우십시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 감사. 좀 구태연하게 보이시더라도 저를 믿으시고 꼭 하십시오. 반드시 듣고 말할 때 필요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다리를 젓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전혀 영어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얘가 무슨 겁 단단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인들은 머리에 이론이 있어야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1형식 그러면 주어, 이거 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동사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주어고요. 뜬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움직일 동자죠.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동사 같은 것들, 이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다, 있다, 뭐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죄송합니다.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보어인지 어떤 게 목적어인지 동사 뒤에 나온 것 중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2, 3 형식을 구분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보어라는 것은 보조를 해주는 말이죠. 그러면 뭐를 대체 보조를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선 흔히 주격보어라고 그래가지고 주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보어가 이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she became a nurs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간호사가 된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녀가 간호사, 이퀄 관계죠? 그녀가 간호사인 겁니다. 이런 건 보호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반대로요. 3형식은 주어랑 목적어는 이퀄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책을 썼다 그러면 I wrote this book이죠. this book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책이 아니죠. 그래서 대상물이라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대상물이죠. 그리고 4형식과 5형식도 많이 혼동하세요. 뭐뭐에게 뭐뭇을 이렇게 목적어 2개가 있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은 됩니다만 개념만 아시면 번역은 쉽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동사 뒤에 두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퀄 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퀄 관계, 여기서 보어는 목적격 보어라고 그래가지고 목적어를 보조해주는, 주어를 보조해주는 어가 아니고요. 목적어를 보조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이퀄 관계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그러면 he gave me a book 이죠. 그러면 book 주었다 그러면 내가 책이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책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쁘게 제가 막 그리려고 난립니다. 아주 그냥 어차피 글씨도 너무 못 쓰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나는 짐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I made 만들었다 Jim happy 이렇게 되는데 짐이 행복한 거죠. 이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5형식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나는 그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bought him a watch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그가 시계는 아니죠. 그래서 에게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나는 샀다 그에게 시계를. 어머, 그는 시계 장사냐? 아니죠.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부드럽게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뭐 해주다를 붙인다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시계를.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뭐 디너를 런치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주었다가 붙습니다. 그게 좀 편안합니다. 해석하실 때. 그래서 지금 뭐 슉 하고 빨리 봤습니다만은 이퀄 관계, 이퀄 아닌 거, 이퀄 아닌 거, 이퀄 이렇게 해서 1, 2, 3, 4 형식을 구분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He died a king. 그는 왕을 죽었다. 이게 뭐예요? 왕을 죽었다? 아니죠. 그는 왕으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어 죽었다. 그가 왕이죠. 이퀄 관계죠. 그러니까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This machine saves Susan money in time. 이렇게 했습니다. Susan money in time. This machine saves Susan money in time. 그러면 이 머신은 save 해줍니다예요. 왜냐하면 Susan과 money가 money and time이 equal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Susan에게 돈과 시간을 절약한다가 아니라 절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리스닝이나 스피킹 할 때 번역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원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got you a drink가 equal 아니죠? 너에게 drink를 구했다. 그게 아니라 구해다 주었다. I got you a drink. 그러면 나는 너에게 드링크를 하나 가져다 주었다. 나는 leave the door. door가 오픈된 equal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남겨두었다. door가 오픈된 상태로. 그래서 나는 door를 열어놓은 채로 있었다. I leave the window open. 그는 만들었다. 내가 닥터입니다. 나에게 닥터를 만들어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닥터 equal이죠. 그는 만들었다. 나에게 드링크랑 이퀄 관계 아니니까 나에게 드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he died a king as a king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거는 물론 아닙니다. 왕으로서 죽었다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아주 그 자질구레한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만 가지고도 몇 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큰 틀부터 우리는 너무 영어 이렇게 어법이다 뭐 문법이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막 찍자 붙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못된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나중에 보면 다 그거에 대해서 해설들이 보충 설명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뭐 전치사 부분에서 형용사 부분에서. 근데 자꾸 트집을 잡는 건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쪽집게처럼 그걸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막 여기에 쓰면 안 돼, 더 쓰면 안 돼. 너무 그런 거에 막 강박관념을 느끼세요. 그거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나중에 뒤에 다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뒤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어 미국 사람 만나서 듣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 시험이 아니고 좀 틀려도 되고 조금 잘못해도 되니까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에선 틀리면 빵점 맞지만 실제 생활에선 조금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 못 알아듣는 게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8개의 벽돌을 한번 추려봤더니요. 주어에는 명사, 대명사만 쓰이고 동사는 동사만 쓰이겠죠. 당연히.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만 쓰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죠? 주어는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동사는 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그 다음에 뭐 happy 같은 것도 형용사 이런 것들도 보어로 아까 쓰였고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들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뭐냐면 요 오형식에서요. 위에서 오형식에서 아까 말한 오형식에서 부연 설명, 그러니까 덧붙여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자, 덧붙인 데 쓴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오늘 알아두시고요. 오늘 알아두실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1, 2, 3, 4 형식 구별하는 형태. equal이다, 뭐 equal 아니다 이런 거. equal, not equal 이런 거요. 그리고 요거 8가지 꼭 알아두십시오. 주어는 명사, 대명사밖에 못 쓰고 동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사,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오늘 딱 2가지 뭐라고요? 1, 2, 3, 4, 5 형식 구분하는 법.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무슨 품사로 구성되어 있느냐. 절대로 주어는 명사, 대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뭐다. 요거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오늘 많이 드렸는데요. 수다를 막 떨었는데요. 요 2가지를 모르시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딱 2가지. 오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